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중개 올리겠다고.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배달 발표했습니다. 수수료가 연일 논란입니다. 배달 앱들이 잇따라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뛰겨가면 음식 가격이 올라가겠죠. 저희 노예라고 해요. 플랫폼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지금 자영업자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기도 용인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황지웅 씨는 이 자리에서 21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치킨 전문점인 만큼 배달 판매는 필수.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배달 주문이 반갑지 않습니다. 요즘 배달은 90%가 배달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배달 앱으로 들어오면 근데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왜 배달 주문은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 초창기 배달 앱 주문은 소비자가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점주가 직접 라이더를 불러 손님에게 음식을 보내주는 일명 가게 배달로 이루어졌습니다. 가게 배달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점주와 고객이 함께 부담합니다. 이때 누가 얼마를 나눠낼지는 점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비가 4,500원이라면 이 중 3,000원을 고객이, 나머지는 황 씨가 부담해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면 결제정산 수수료와 부가세가 빠진 금액을 배민이 입금해줍니다. 중개 이용료는 없고 월 8만 원의 정액형 광고 상품을 점주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점주님들이 진짜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이제 무료 배달부터가 이제 진짜로 이제 커다란 이제 변곡점이 됐죠. 배달비 무료. 지난 3월 쿠팡이츠가 쿠팡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료 배달. 곧 배달의 민족도 배민클럽을 만들고 무료 배달에 나섰습니다. 주문 금액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떼어가는 정률형 중개 수수료 상품입니다. 무료 배달은 배달 플랫폼에서 직접 라이더를 불러서 음식을 보내주는 방식. 이때 배민과 쿠팡이츠는 점주에게 배달비 2,900원을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주문 고객에게 적용된 무료 배달 서비스 혜택이 점주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플랫폼이 먼저 내질렀으니 무료 배달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배민에서 무료 배달로 판매한 29,900원짜리 치킨 정산 내역.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정산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빼고 나면 14,767원이 남습니다. 쿠팡이츠로 팔아도 똑같은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30%를 얘네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30% 이상인데. 그러면 10,000원짜리 팔아서 3,000원 가져가고 7,000원 남는데 원가 우리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공과금 빼고 하면 없어요. 1,000원도 안 남아. 600-700원 남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는 거죠. 무료 배달로 29,9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황 씨의 순수익은 1,200원 정도입니다. 이익이 적은 대신 많이 팔아 남길 수는 없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황지웅 씨는 잘라 말합니다. 치킨은 한계치가 있어요. 박리담회가 안 돼요. 조리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10분에 한 마리씩 뽑는다 쳐도 6마리뿐이 못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늘리고 싶으면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쳐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인건비도 너무 높고 남는 게 없으니까. 황 씨가 배달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가게 배달 주문은 모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이 시작된 후 줄어든 수익을 배달비로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 하루에 40-50개씩 타요.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봐도 3,000원씩만 잡아도 40개라면 12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저희는. 최근 황지웅 씨는 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와서 포장해 가면 약 2-3천 원을 할인해 줍니다. 실제로 매장을 찾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자신처럼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황 씨는 말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만 한 자리에서만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손님들이랑 스킨십이 있었어요. 저는 서비스를 더 줘서 할인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맞대응을 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수료 받고 단골 덕분에 버티고 있다는 사장님. 9월달 홀 매출은 1,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매출은 역시 배달앱 주문에서 나옵니다. 아직 수수료가 낮은 가게 배달 비중이 높아 버틸만 하지만 무료 배달 비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황 씨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료 배달이 이제 지금은 퍼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면 저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급이 되면 완전히 보급이 된다 생각이 되면 다 쿠팡, 배민 무료 배달을 시키지 저를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가게 배달을. 그러면 수익률이 없고 그럼 저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겠죠. 아예 무료 배달을 보이콧한 가게도 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김밥을 마는 김영명 씨. 크고 작은 여러 가게에서 일을 했던 그는 3년 전 이 김밥집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궈온 가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 1위에 올라서는 등 인기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료 배달을 중단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손님분들에게 우리는 좋은 음식을 팔고 재료비가 비싸고 인건비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배달비 정도는 고객분께서 부담해 주세요 라고 저는 장사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료 배달을 시행하면서 그걸 전부 다 업주가 부담하게 됐으니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배달앱에서 떠나야죠. 1년 동안 맛집 랭킹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김밥집. 하지만 무료 배달을 빼고 광고 상품을 줄이자 맛집 랭킹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주문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객단가가 2만 원 미만인 김밥집. 배달비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무료 배달을 유지하면 이윤을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게 매출에서 발생하는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품으로 적용했을 때 나한테 마진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걸 한번 저는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연 소득이 발생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4천만 원 이상이 더 나가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일하는데 연에 2천만 원 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거든요. 선생님 그거는 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네,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순수익. 무료 배달을 하면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어집니다. 과거엔 몸이 고돼도 늘어나는 수입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가게 수익의 많은 부분이 배달 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작년보다 한 해 매출을 계산해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팔았는데 남는 거는 오히려 마진율이 더 줄었다.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을 벌어간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팔면 이만큼이 입금된다라는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무료 배달을 포기하면 사실상 배달 플랫폼에서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민의 메인 화면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분식집이잖아요.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가게 배달만 이용하는데 저희 가게가 나오긴 할까요? 언제쯤 나오려나. 지금 영업 중이거든요. 영업 중인데도 없죠. 일단은 배민클럽 가게들 먼저 다 뜨고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없는데요.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드디어 떴네요. 네. 이 정도 내려가야? 네, 저희가 뜨는 거예요. 네. 작년 10월 김씨 가게의 배민 노출수는 2,623건. 올해는 957건입니다. 무료 배달을 포기하고 광고를 줄인 대가로 앱에서 노출이 줄어든 겁니다. 배달 앱을 의존도가 높은 사장님일수록 이런 게 떨어지면 정말 다시 광고 해야겠다 라고 아마 생각하셔서 다시 광고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근데 저는 이런 걸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다시 광고를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자. 지금 김영명 씨는 홀 장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도 나아진 마진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출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마진율은 이것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홀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용기값 세이브 되죠. 그다음에 배달비로 지출하는 비용 세이브 되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광고비도 줄여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이윤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료 배달이 대세가 된 배달 시장. 앞서 본 두 사장님들처럼 손님에게 배달비를 받는 가게 배달로 장사를 이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열면 메인 화면에 배민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이 나옵니다. 중개 수수료가 높은 무료 배달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객들은 보통 앱을 켠 뒤 이 음식 배달 코너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주문까지 마치겠죠. 가게 배달의 위치는 음식 배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넘어오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배민은 가게 배달보다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음식 배달에서 고객들이 배달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20년 차 베테랑 사장님도 맛집 랭킹 1위 가게 사장님도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신규 가게 사장님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문을 연 치킨 가게로 가봤습니다. 치킨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지난 9월 홀 장사를 위해 이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방문 포장 고객에겐 8,0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배민에 줄 바에 고객들한테 더 싸게 주자는 마인드죠. 배달해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 지금 홀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여기서 50만 원 파는 거랑 배달해가지고 한 120만 원 파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120, 130 파는 거랑.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진짜 지금 심각하긴 한 거죠. 치킨집이 배달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치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 입소문이 날 때까지만 홍보를 해보려고 배민의 다양한 광고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싹 다 가입했죠. 신규는 근데 홍보를 해야 되니까. 특히나 저 같은 개인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싼 거를 알아야지 일단 먹을 거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재주문을 할 거 아니고. 신규 업체를 홍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 화면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노출수를 늘리기 위해선 배민앱을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상위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데 음식 배달, 가게 배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민이 판매하는 광고 상품에 가입해야 상단에 노출됩니다. 이때 더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되고 싶으면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클릭을 할 때마다 주문을 하지 않아도 광고비가 빠져나갑니다. 클릭당 광고비는 최대 600원까지 점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동규 씨가 설정해 놓은 금액은 클릭당 473원. 그날 상황에 따라 단가를 변경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정하는 걸까? ABC라는 가게 중에 AB가 600원을 세팅하고 제가 590원을 세팅해 주잖아요. 그럼 AB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300원 설정해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맥스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매죠, 경매. 설정 단가가 높을수록 상단에 노출된다고 말하는 동규 씨.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잠시 꺼놓았던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켜고 배민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장님 가게예요? 네. 화면 제일 상단에 동규 씨 가게가 노출됩니다. 인근 치킨집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설정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 효과는 뛰어나지만 문제는 광고비입니다. 3일간 33만 5,2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배민 무료 배달로 144만 1,400원을 판매한 동규 씨 정산 내역. 배달앱 수수료에 우리 가게 클릭 광고비까지 빼니 47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판매와 동시에 주문 금액의 절반이 훌쩍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 돈에서 다시 재료비와 가게 월세, 운영비 등을 빼야 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입니다. 하지만 창업 초창기엔 홍보가 중요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발이 너무 심했죠. 이걸 호구냐고 누가 하냐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은 바보잖아요. 호구 잡아갖고 진짜 소고기로 치면은 간 빼고요. 뭐 싹 뭐 살 빼고 뼈만 남기고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꺼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바로 네. 저걸 끄면 그러면 저 다음으로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죠, 3명이. 끄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야. 다는 아니고 그냥 찾으면 있겠죠. 그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광고를 안 하면은 자리를 못 잡을 뿐더러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 그걸 안 쓰면은 아예 장사가 안 되게끔 이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다시 켜보았습니다. 광고를 켠 뒤 약 10분 동안 2건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 우리 가게 클릭 광고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을까? 8,000원 넘게 지금 10,000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2개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4,000원이 더 붙는 거예요. 한 건당. 약 10분 동안 빠져나간 광고비는 8,000원. 2건의 주문이 들어오는 동안 클릭이 17번 정도 이뤄진 겁니다. 배민이 설계해 놓은 시스템을 떠나선 배달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 동규 씨 역시 홀 장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물이죠, 배달은. 홀 바쁘면 무조건 배달 끄고요. 배달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홀 집중하고 또 약간 한가해지면 열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주문이 없으면요. 이게 텐션도 떨어지고 그리고 재료 소진도 안 되니까 신선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제 파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오픈 특수가 끝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틀간 무료 배달로 20마리를 팔고 최종 남은 금액은 3,531원. 닭 한 마리의 원가인 4,8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젊은 사장 동규 씨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손해보면서 해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 가게 클릭을 좀 줄이면은 먹어본 사람들이 재주문 주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6개월에 그게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버티죠. 마이너스 보면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다면 배달 전문 가게들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의 한 공유 주방. 지현 씨는 1년 전 배달 전문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배민라이더가 곧 도착 예정이에요. 지현 씨 역시 우리 가게 클릭 광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센터가 출발했어요. 저는 한 3번째 아니면 5번째 걸리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밥을 계속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제가 만약에 350원이다. 그러면 이 가게가 내 위에 있다. 그럼 제가 351원, 352원씩 계속 이렇게 경매하듯이 1원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가게 위에 올라섰다 하면 그 금액으로 픽스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고, 또 내 가게 위에 누가 올라왔다. 그래서 내 가게에 밀렸다. 그럼 다시 저는 클릭당 비용을 조금씩 금액을 조절해 가면서 올리고, 어느 정도 내가 순위에 있는데 다른 가게가 올라오는 기미가 없다 하면 또 조금씩 내려서. 사장님도 우리 가게 클릭 꺼보셨어요? 네. 끄면 정말 주문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 가게 클릭을 끄면 그게 제 휴식 시간이에요. 최소 광고비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낸다는 지현 씨. 그러다 보면 음식 맛에 신경 쓸 시간이 전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리뷰가 많이 달리고 찜이 많이 고객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게 클릭으로 광고비를 지출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되고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광고를 올려서 노출도를 높일까만에 조금 더 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달 라이더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공유 주방. 여기도 완전 가게가 하지만 비어 있어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거 같고, 여기도 완전 비었어요. 지금은 7곳 중 5곳이 비어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 경쟁을 시작한 뒤 몇 개월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도 저번 달에 나가셨는데 여기 근처에서 홀이랑 같이 하시려고 나가셨고, 여기 옆에 사장님도 요 근처에서 김치찜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홀 장사를 같이 하려고 여기를 나가신. 여기는 홀이 안 되니까. 지현 씨는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가 운영을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꽉 채워 장사합니다. 하루 종일 배달앱에 갇혀 일하고 있는 기분. 하지만 탈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용을 자영업자들한테 배민이 계속 전가할수록 저희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맛이라든지 품질 저하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버티다 보면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더 이상 남는 게 없어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는 점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클릭만으로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우리 가게 클릭 상품은 점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신규 사업장 혹은 이제 이 가게를 메뉴 개편이라든가 혹은 재오픈 했다든가 이런 또 알리고 싶은 수요가 있으신 사장님들께 그 부가 상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그 다음 시즌을 사실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런 니즈가 사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니즈가 있었어요. 돈을 낼 테니까 위로 올려주세요. 우리 좀 알리고 싶어요. 상단 노출 경쟁으로 점주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업주분들이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실가생활 상관없이 클릭 당하고 부활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전담지 같은 거거든요. 전담지를 인사하는데 돈은 드는데 그게 반드시 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돈은 들잖아요. 뭐 그런 개념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건데 그게 과단 경쟁의 어떤 수단이 되면 확실히 부작용은 남는 것 같아요. 네, 금액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세요? 틈만 나면 배달 앱을 켜고 자신의 가게 노출 순위를 확인하는 사장님들의 모습. 취재를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더 이상 맛이나 서비스가 가게 생존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 시장에 이 배달앱이 등장했던 초기만 해도 배달앱은 사장님들의 혁신적인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이 두 업체가 출혈 경쟁을 시작하면서 사장님들은 장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을 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져야 하는데요. 그동안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해왔던 걸까요? 그것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더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치킨집.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어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아옵니다. 1년 전 창업한 무호 씨는 처음부터 홀 장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호 씨가 가게를 열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배민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배민 그 영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뭐 배민 어플 한번 사용해 보셔라. 뭐 수수료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낮다. 저는 이제 포장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배민원도 꼭 하셔야 된다. 배민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배민원까지 했는데 막상 이제 배민원으로 팔아 보니까 남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뒤이어 찾아온 쿠팡이츠 직원까지 배달을 권유했고 결국 모호 씨는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부담으로 남는 게 별로 없었지만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낫겠다 싶어 배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민과 쿠팡이츠로부터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배민 거를 좀 내려갔더니 쿠팡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3번, 4번 받은 것 같아요. 배민이랑 쿠팡이랑 양쪽에서 전화와요. 배민 앱에서 음식을 저렴하게 팔면 쿠팡이츠에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전화가 오고 반대의 경우 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에게 더 유리한 적용을 강요하는 최혜의 대우 요구입니다. 하시면 계속 매니클럽 이용하시는 거에 선정 가게 정하게 돼서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셔서요. 혹시 최소 주문 금액이 다른 건 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어디가 다르죠? 다른 플랫폼 저희 배달하는 어플 한 플랫폼 1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1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4,000원으로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최소 주문 금액이랑 메뉴 가격 부분인데 저희가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소 주문 금액이 6,000원 차이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1,00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를 9,000원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이제 와우 할인 유지가 가능해요. 아, 그럼 그냥 해지해 주세요. 아, 그냥 아예 안 하실... 예, 그거 뭐 마이너스인데 뭐하래요? 네, 이거 해지하시는 거는 해지 부서에 연락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도 연락해야 돼요, 따로?
수원에서 분식집을 하는 보미 씨 역시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가게 사장이 판매 가격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가게 배달로 유입을 하고 싶잖아요. 가게 배달은 1,000원이라도 더 싸게 해서 유입을 시키고 싶은데 이러면 무료 배달을 안 해줘요. 쿠팡에서. 왜 금액이 다르냐고 와우 배지를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전 그럼 와우 배지 그냥 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배민원만 유지를 해볼까 했어요. 근데 쿠팡에서 또 뺐다가 일주일 뒤에 문자가 와요. 고객님들이 너무 원하셔서 와우 배지 다시 임시로 붙여드릴게요 라고 문자가 띡 와요. 그러면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료 배달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전화 와서 이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다시 뺄게요. 아니면 금액 맞춰주세요. 또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결국 배달 음식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에 저희 가게에 들어가면 사장님 한마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이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뭐 1,000원씩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싶어도 수수료란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수수료란 단어를 못 쓰게 하니까 그냥 뭐 1,000원씩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맘대로 올린 것 같잖아요.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에서조차 배민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주들. 배달 플랫폼 기업에게 자신들은 고객이 아닌 것 같다며 점주들은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영업자가 물고기라고 치면 미끼를 물고 조금씩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미끼로 조금씩 해서 우리 웅덩이에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우리 웅덩이에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이제 그 안에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죠. 플랫폼은 양쪽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한테는 되게 나쁘게 하죠. 수수료 많이 받고. 손님한테는 너무 좋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마구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은 커지니까 이 공급자들은 뭐 마진이 적어도 시장이 커지니까 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끌려갔죠. 지난달 배달의 민족 함윤식 부사장이 국회에 섰습니다. 최희의 대우 요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는 다른 그 플랫폼에서 다른 앱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야만 된다 이런 최대의 요구들을 하고 있죠.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 좀 따라한 부분이 있었어요. 경쟁사가 하면 우리가 해도 된다예요? 그건 사실상 담합하는 거 똑같잖아요. 경쟁사하고 같이 담합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최대의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건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예. 최혜대우 요구하는 거 이런 거 개선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상생안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할까요, 말까요?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정책을 따라했을 뿐이라는 배달의 민족. 하지만 배민은 여전히 배달앱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모기업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4천억 넘는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83%. 사실상 두 업체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매장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소위 이중 가격제가 시작됐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이들의 경쟁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락 전문점 한솥도 결국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매장에서는 4,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매장보다 800원을 더 받습니다. 배달을 무료로 하면서 그 모든 비용이라든가 수수료가 이제 저희 같은 업주들한테 다 전가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슈퍼바이저한테 저 진짜 이러면 정말 문이 닫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5년 동안 한솥 도시락 가맹점을 운영해온 문준호 씨. 배달 음식 가격 인상은
폐업을 해야 할지 가격을 올려서라도 더 버텨야 할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가격제가 고객들의 외면을 받아 더 큰 어려움을 맞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네, 그런데도 두려워요. 이게 또 인식이 또 그렇게 될까봐 어떻게 전달될까가 솔직히 불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오프라인에. 근데 진짜로 지지난달에 제가 그 본사에 요청했을 때 정말 문을 닫을 것 같은 상황. 왜냐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원 수도 줄이고 혼자 17시간씩 일하며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문준호 씨. 지금의 배달앱 생태계에서 점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짜 남지 않는데 장사를 하겠어?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인데 저도 장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도 다 해봤는데도 솔직히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 혼자서 무슨 독불장군처럼 우린 배달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두 거대 배달 플랫폼의 경쟁. 배달의 민족도 무료 배달로 인한 점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료 배달이 지금 배달에서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 하면 소비자 중재가 전부 가요. 업주가 상승을 물론 해야 되지만 지표가 계속 확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고 이걸 바로잡는 방법이 스스로를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높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 시장 1위 배민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주도해 줄 수는 없을지 물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경쟁이 되려면 양사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은 저희도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쟁을 갖고 가고 싶은데 계속 주문이 뺏기다가 저희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혼자 한다고 해서 힘들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프로세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성립과 함께 상생하니 이제 관철이 돼야 된다. 쿠팡이츠는 어떤 입장일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을 쿠팡이츠가 전액 부담하고 매장에는 어떤 부담도 전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등 수수료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무료 배달도 지키는 상생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무료 배달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쿠팡이츠에 물었습니다. 저희는 적자를 감내하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서비스 차원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 서비스를 하나 내놨는데 그 서비스가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1위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문제다. 갑자기 1위 사업자가 6.8%를 하다가 2위 사업자 4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2위 사업자가 무서워가지고 저희하고 동일하게 맞췄다? 이게 상식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배민은 쿠팡 핑계를 대고 쿠팡이츠는 배민 핑계를 대고 담합은 아니죠. 담합은 아니죠. 어떻게 담합하면 이렇게 헐뜯고 있는 담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무료 배달로 파생되고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생협체를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상대 탓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배달과 관련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달비를 사실상 사장님들에게 전가해 불이익을 주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사장님들에게 떠넘겨진 배달비가 그대로 음식 가격에 반영됐다면 사실상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한 셈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애 대우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1년 전 TF를 마련하고 규제를 서둘렀지만 어쩐 일인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 핵심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겁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현행 제도로는 뒷북 제재가 되고 있다며 사전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핵심 플랫폼들을 지정해 이들의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독과점 플랫폼 규제는 미국, EU 등에서도 영향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개인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9.8%라고 그러게 되면 도저히 감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않죠.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계속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 하는 말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하라는 것도 그거는 그 기업이 알아서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우리 총리님이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책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악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영업체를 돕는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부 주도로 규제 법안을 만드는 대신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가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10번 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5%까지 내리는 방안,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 적용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과연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거대 플랫폼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경쟁을 하고 있답니다. 시장이라면 정상적 시장이라면 경쟁을 하면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강력하고 힘차게 제정하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죠.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탄생이고. 근데 이들은 완전히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고 기존 방식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정부가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공정거래위가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가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종류의 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플랫폼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독자적인 법안 마련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법을 만드는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입법 형식은 부차적 문제이다. 신속 효과적인 법 위반 해소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하는 플랫폼은 시장을 특정한 뒤 반칙 행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착수 시점부터 제재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시차가 매우 큽니다.
그 사이 반칙 행위로 인한 독과점이 심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때문에 전문가는 현 공정거래법으론 고도화된 플랫폼들을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고유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체계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는 새로운 법률로 대응하고 하는 게 저는 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18개의 법률이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들 핵심은 플랫폼 입점업체가 단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행위를 반경쟁 행위로 볼 것인지 기준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온플법이라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거는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라면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금지법이라고, 이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이제 플랫폼에만 해당하고요. 미국의 가파, 우리나라로 치면 네카쿠베 이 정도가 적용되는 소수의 이제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게 강한 규제를 하는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정 60분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차례 방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장님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배달앱에 종속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이를 막으려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추정 60분도 관심을 기울여 지켜볼 겁니다. 이 플랫폼이 안 들어와도 힘든데 플랫폼까지 들어와가지고 죽어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희가 죽어야지 종단회는 끝날 건지 정말. 제일 소중한 음식의 가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문제. 이거는 특정 자영업자 아니면 특정 집단의 손해가 아니라 온 국민의 손해거든요. 온 나라의 손해고 제 자식들의 손해고 후손들의 손해가 되거든요.